네, 매주 월요일 세상이 어디로 흘러갈지 미리 좀 전망하고 예측을 해봅니다. 가능한 변화들, 가능성연구소 서정우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오늘은 요즘 거의 매일 뉴스에 등장하는 이름이죠. 이대남, 20대 남자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네. 이대남이 이번 대선에서 매우 중요한 유권자층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대남 표를 얻기 위한 각 후보들의 고해가 뜨거운데요. 오늘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네, 이대남 현상이라고까지 하는데 이번 대선 전국에서 이대남이 왜 이렇게 뜨거운 이슈가 된 걸까요? 지난해 2021년 4.7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을 했죠. 네. 그 이후에 보수화된 이대남의 표가 이번 대선에 당락을 가른다라는 분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20대 남자들을 위한 공약들이 줄을 잇고 있는데요.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이대남을 위한 공약들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하나씩 보면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여가부를 폐지한다거나 무고죄 처벌을 강화한다. 이미 밝혔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군경력 호봉을 인정하는 것을 의무화하겠다. 예비군 훈련 기간을 단축하겠다.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하겠다 등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대남 이 현상이 이번 대선에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 20대 남자가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각 당마다 총력을 기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예전에 청년하면 좀 진보의 이미지가 좀 강했는데 그랬죠. 더 이상 이런 공식이 통하지 않는 모습이 지금 이뤄지는 것 같고 20대 남자 보수로 규정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난 2월 2일부터 4일까지 오마이뉴스가 의뢰하고 리얼미터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509명을 대상으로 여론 그 리얼미터가 실제로 조사한 여론 결과가 발표되었는데요. 네. 20대 남성의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52.5%. 오, 절반이 넘네요. 절반이 넘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25.3%. 그러니까 배 이상 그렇네요. 윤석열 후보가 더 많습니다. 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10%,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1.2%로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난달 1월 25일 중앙일보 일면 머릿 기사에서 보도된 내용을 보면요. 네. 외교 안보 경제 사회 영역에 걸쳐 14개 정책 쟁점을 토대로 이념을 추출해봤다면서 기사가 실렸는데 20대 남성이 모든 세대와 성별을 아울러 가장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60대보다 20대가 더 그렇습니다. 60대보다도 20대가 더 보수적이다. 이렇게 났다는 거죠. 네. 그런데 모든 20대들이 보수는 아니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네. 그동안 이대남이라고 하면 사회적 이슈에서 대부분 보수적인 편향이 강한 것으로 거의 굳어지고 있다. 진짜 20대 남자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저도 궁금한데요. 네. 이런 경향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20대 남성들이 또 있습니다. 20대 남성이 보수적이다라는 시각에 반기를 든 모임인데요. 네. 지난 9일 날 2030 청년 남성으로 구성된 행동하는 보통 남자들. 이 단체 이름입니다. 네. 행동하는 보통 남자들이라고 하는 이 단체가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우리는 이대남이 아니란 말입니까? 라는 이름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기자회견에서는 혐오와 차별을 확대 재생산하는 정치권과 언론 모두를 비판했는데요. 그렇군요. 이들의 기자회견 선언문에 담긴 내용을 한번 제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이 선언문에서 이들은 지금 정치와 언론이 펼치고 있는 성별과 세대 갈라치기가 그 어떤 세대와 성별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 남성을 위하고 남성의 마음을 얻겠다는 정치가 왜 약자를 외면하는 정치여야만 하는가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세상에 그저 이대남으로만 존재하는 사람은 없다면서 정치권과 미디어는 혐오를 부추기는 것을 멈추고 성평등을 위한 진지한 고민과 구체적인 정책을 보여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네, 사실 이대남이라는 용어도 좀 애매한 것 같은데 누군가는 이대남에 30대 남성들을 포함시키기도 하고요. 이게 실체가 있긴 한 건지도 궁금합니다. 그냥 두루뭉술하게 대충 뭉뚱그려서 보수그룹이다,
낙인을 찍는 건 아닌지 의문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게 누가 어떤 이유 때문에 무엇을 목적으로 이렇게 갈라치기를 하는지 이거 분명히 가려내야 되는데요. 네. 이대남을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과학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네.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분분하죠? MZ 세대가 마치 그 소비 시장에서 모든 것을 다 주도하고 변화하는 주체로서 반영되고 있잖아요. 근데 네. 정작 MZ 세대는 같이 묶이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라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M 세대와도 Z 세대도 당연히 M 세대와 우리는 동일하지 않다. 하나의 덩어리로 묶지 말아 달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이런 가운데 20대와 30대 초중반까지 남성을 하나의 정체성으로 묶는 이대남이라는 개념이 도대체 가능한 범주인가? 이것들이 너무 모호한데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게 아닌가?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대 남성들 중심으로 이렇게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은 뚜렷한 현상은 물론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대남 현상을 주목해야 할 이유는 분명히 있고요. 누가 어떤 이유로 이렇게 특정 세대와 성별을 묶어서 이용하려는지 그 방법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이대녀로 불리는 20대 여성은 이대남과 좀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예, 다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중앙일보 1월 기사에 따르면요. 20대 여성으로 불리는 이대녀는 네. 40대 남성, 40대 여성, 50대 남성 다음으로 진보적이라고 조사됐습니다. 진보적이다. 그러니까 20대 남자는 가장 보수적인데 네. 20대 여성은 진보적이다라는 거죠. 세대로 보면 거의 동일한 세대인데 네. 남성과 여성으로 이렇게 가장 보수적이고 진보적인 편으로 어떻게 구분되는지, 그러면 이렇게 20대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게 타당한지 당연히 네. 의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탈원전 정부 재정 운영 비정규직 해법 등과 관련돼서도 대부분의 영역에서 이대남은 강한 보수적 성향을 드러냈고 이대녀는 그와 다르게 진보적인 성향을 보여서 간극이 큰 것으로 지난 1월 달 중앙일보 기사에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뭐 이대남, 이대녀라는 키워드 자체가 표를 얻으려는 정치적 이유에서 편을 가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정치 세력에 의해 무작위로 나뉘어 싸우다 보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보면 이 지역 갈등을 정치권이 많이 이용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도 보면 투표가 끝나고 나면 왼쪽과 오른쪽에 색이 확연히 구분되지 않습니까? 네네. 결국 그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그 목적에 의해서 국민들이 갈라지게 되고 그 편이 갈려지게 된 거라는 거죠. 이것이 누구의 목적에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조금 동화책 한 권을 소개할까 하는데요. 동화책이요? 예, 네. 어른들이 꼭 이 시점에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책 제목이 구덩이에서 어떻게 나가지라는 동화책인데요. 네.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고양이가 쥐를 쫓다가 같이 구덩이에 빠지게 돼요. 근데 도간에 든 쥐가 된 쥐가 고양이를 설득하는 방법이 뭐냐면, 너가 지금 나를 잡아먹어도 결국 이 구덩이에 너도 갇히게 되니 같이 살 방도를 찾아보자라고 제안하죠. 근데 이제 쥐는 고양이가 먼저 자기들을 올려주면 밖으로 나가서 줄을 내려줄 테니 같이 탈출할 수 있다. 고양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쥐가 줄을 내려줄 것 같지 않거든요. 네. 고양이가 반대로 제안합니다. 우리가 먼저 나갈 테니 너네를 꺼내주겠다. 쥐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고양이가 먼저 나가서 올라오는 족족 자기들을 잡아먹을 것 같다는 거죠. 네. 결국 그것 때문에 옥신각신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굴에 계속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큰 비가 내리는 바람에 뜻하지 않게끔 밖으로 탈출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네. 서로 탈출되자 기뻐서 막 부둥켜 안고 좋아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상황을 새롭게 인식하고 서로 다시 쫓고 쫓기는 야구 강식의 세계로 다시 돌아갑니다. 동화는 그렇게 끝이 나버리는데요. 네. 이 동화, 지금 이대남, 이대녀 뭐 이런 식의 세대 갈라치기가 결국 코로나를 겪고 있고 여러 가지의 정치 외교 분야에서 우리 구덩이에 빠진 것처럼 큰 위기에 우리 국민들이 처해 있는데요. 서로가 서로를 누구를 갈라치기 해서 누가 덕을 더 보는 것, 이 문제 다시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가능성연구소 서정우 대표였습니다. 다음 주 또 새로운 가능성과 함께 만나 뵙죠. 지금까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